오늘 우리 K 증시는 어제 급등 피로감에도 불구하고 선전을 하다가 장 후반 들어서 좀 신경질적인 매도세가 출현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랬는데, 그 이유가 바로 중국이 보복 조치 차원에서 중국에 입국하는 우리 한국인들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장 막판 이런 중국 정부의 보복성 발표로 인해서 우리 호텔, 여행, 카지노, 한류 콘텐츠, 화장품, 면세점 등등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들 전부 된설이. 만약 이걸로 인해서 겨우 우리 지금 K 증시 1월장을 견인해주던 그 짜장 랠리, 왕서방 랠리, 두반장 랠리, 짜사이 랠리, 춘장 랠리, 이거 다 같은 말인데, 하여튼 이거 식사 끝나면은 안 되는데, 하여튼 그런 와중에 오늘도 상승률 1위 테마는 바로 스마트 팩토리, 일명 런망주라고, 런던 고라니 유망주로 이제 일요일 저녁 라이브에서 우리가 찍었잖아요. 스마트 팩토리, 우리말로 공장 자동화 설비, 거기 연결되어 있는 AI 인공지능 로봇, 그리고 3D 프린터까지. 이거 내일 뉴스 미리 보기에서 이번 주 정부가 스마트 팩토리 지원안하고 대규모 지원금 투입 발표한다고 얘기했던 건데, 약발이 벌써 3일째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도 평화로운 K 증시에서 점심시간에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날 아랍에미리츠를 국빈 방문한다는 기사가 속보로 팍 뜬 거야. 그것도 2023년 새해 첫 순방지로 가서 이제 분위기 화기애애하게 서로 덕담 주고받고 이제 사진 찍고 그러기 좋은 G7 국가들 우리 우방도 아니라 아랍에미리츠를 첫 순방지로. 모든 외교 활동에는 다 의미 부여가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요게 뭐냐면은 작년 연말에 왜 사우디 빈살만 한국 와가지고 막 우리 떠들썩하게 네옴시티 같이 꿈꿔보자 이러고 이제 돌아간 다음에 올해 연초부터 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중동 경제 패권을 두고 지금 경쟁하고 있는 아랍에미리츠가 우리는 향후 10년간 두바이 경제 규모를 현재의 2배, 우리 돈으로 약 1경 1075조 원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그런 천문학적인 투자를 예고한 바 있는데, 바로 이거 관련 뉴스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미 한번 주목받았던 그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갑자기 아까 차트 1분봉으로 육포만한 그 장대 양봉이 딱 출현한 그 순간 갑자기 그 기사가 삭제가 됐어.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엠바고를 어겨가지고 다시 내려간 거냐, 아니면 오보라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내리라고 한 거냐, 막 혼란스러운 틈에 관련주들 전부 다시 꼬라박고 그러다가 장 막판에 결국 다시 맞다고 보도자료가 쭉 풀렸습니다. 이게 소스가 뭐냐면은 그 셰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막툼, 이 아랍에미리츠 부통령 겸 이 두바이 주지사가 자신의 트위터에다가 연초에 신년사 비슷하게 향후 10년 동안 두바이 경제 규모를 2배로 키우고 세계 3위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게 목표다 이러면서 두바이 경제 어젠다 D33 이걸 소개했거든. 두바이 33지 뭐. 물론 아직은 그냥 프로젝트 이름뿐이지만 여기 D33의 친환경 제조업 육성, 글로벌 유니콘 기업 30개 육성, 전 세계 유명 대학 유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야, 진짜 역시 중동 형님들은 스케일부터가 다른 게, 이제 쉽게 말하면은 새마을 운동 럭셔리 버전? 약간 이런 거잖아. 하여튼 이 트윗에다가 이 알막툼 부통령은 이번 계획을 통해서 외국인 직접 투자는 연간 600억 디르함, 우리 돈으로 20조 7천억 원을 넘어설 거라고 진짜 어떤 스웩을 보여줬는데, 이 소식으로 당시 국내 중동 개발 경험이 있거나 이와 관련된 국내 종목들의 수주 기대감이 막 쏠렸어요. 근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첫 순방지로 아랍에미리츠를 날아가고 이번 이 첫 국빈 방문에서 바라카 원전도 시찰을 한다고. 바카라 말고요, 바라카. 아니, 바카라는 그 요즘 제가 재밌게 보고 있는 최민식 형님 주연 카지노 그 드라마 나오는 거고, 이 바라카는 우리가 2009년도에 수주해가지고 지금 K 원전 기술로 열심히 짓고 있는 여의도 면적 4배 크기의 아랍에미리츠 첫 원전이거든요. 진짜 듣기만 해도 뭔가 이제 돈 냄새가 팍팍 풍기는 그런 중동 기름국 성님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연초부터 우리 K 증시 입장에서 챙긴 가장 큰 소득이 뭐냐면은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진짜 잡혀가고 있다는 증거가 계속해서 고구마 줄기처럼 딸려 나오는 건데, 지난 이제 12월 고용 지표도 임금 인상률이 꺾였죠. 그리고 이번에 나온 뉴욕 연은의 소비자 전망 서베이에 표시된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가 1년 기준 5.0% 나와가지고 전달 5.2%에 이어서 추가 하락을 하면서 지금 누가 봐도
이렇게 하락 추세가 뚜렷하잖아요. 물론 1년 후 인플레 전망이 5%라는 거는 연준 목표치 2%와는 여전히 좀 거리감이 있지만 이것만 해도 2021년 7월 이후 거의 1년 6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거예요. 최고치였을 때가 이제 재작년 6월 6.8%. 근데 정말 그로부터 정확하게 1년 뒤에 미국 소비자 물가가 9% 뚫어버리면서 진짜 이 1년 인플레이션 기대 전망이 정확하게 일치를 했어요. 하여튼 이걸 보고 이제 간밤에 3대 지수 모두 급등을 했어. 봐라 연준아, 이제 인플레이션 똥꼬집 좀 그만 부려라. 알아서 저렇게 내려오는 중이지 않냐. 금리 인상 이제 더 이상 명분도 없는데 좀 이제 그만 포기해라. 이렇게 막 약 올리듯이 당장 2월 1일 FOMC에서 금리 인상 0.25% 확률이 이제는 80%도 돌파하면서 반대로 0.5% 인상 확률은 10%대로 완전히 쪼그라들어 버리니까 월가도 여기 의기양양하게 반응을 한 거죠. 도이체방크는 미국 고용시장의 임금 인상이 둔화되면서 투자자들은 이걸 다시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또 한 발 앞서 나가고 있는데 이 설레발 같은 이런 게 최근에 위험선호 심리를 견인하고 있다고. 이거 이러면 완전 또 나가린데. 이거 영화 신세계에서 최민식 형님이 했던 대사인데 왜 자꾸 밥이 뜸도 들기 전에 뚜껑을 벌컥벌컥 여냐고 자꾸. 그래서 패드워치에서 연준 금리 장기 전망 보니까 진짜로 올해 12월 그러니까 내년 오기도 전에 연준이 연말에 금리를 도로 인하해 주면서 기준금리가 4.5%로 그러니까 지금하고 같은 수준으로 다시 반락을 하면서 복귀할 확률이 가장 높은 확률로 나오고 있어요. 어제만 해도 이게 20%대였는데 현재 30% 위로 치고 올라왔고요. 반대로 올해 금리 인하가 죽어도 안 나온다. 빨라야 내년이다. 이런 확률은 지난주 10%대에서 오늘 3%대로 완전 그냥 소수 의견 시나리오 정도로 급락을 했네요. 그러자 바로 연준 임원들이 나서가지고 야 나대지 마라. 성질 돋구지 마라. 이렇게 이런 의기양양한 월가 분위기에 어떻게든지 찬물을 끼얹으려고 막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던 게 바로 지난 뉴욕 증시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결국 3대 지수 장 후반에 상승폭 다 반납하고 나스닥은 그나마 겨우 플러스 유지했지만 다우지수는 심지어 하락 반전으로 마이너스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랑 FOMC 투표권자들은 뭐 채권 시장까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주식 시장 그리고 여기 시장 참여자들이 막 나대는 그런 꼴을 못 본다니까. 보통 그 소비지표, 심리지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주가지수인데 이게 먼저 튀어 올라가 버리면은 소비 심리가 다시 강력하게 막 살아나가지고 연준이 지금 유도하는 수요 파괴로 인한 인플레 때려잡기가 안 된다니까. 그래서 저렇게 눈에 쌍심지를 켜고 자꾸 난리 치는데 왜 근데 자꾸 눈치 없이 유동성 중독자들이 막 금단 현상을 어쩌지 못해가지고 조금만 여지가 보이면 저렇게 막 연준 이제 기브업 한다. 막 좀 있으면 금리 인하 다시 나온다. 이렇게 설치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막 채찍질 하려고 그 손이 막 근질거려가지고 못 참는 거죠. 그러면서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그리고 라파엘 보스틱 아틀란타 연은 총재 둘 다 이날은 듀엣으로 아직도 연준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 기준금리 5% 이상으로 올리고 또 그걸 한동안 유지할 심산이다 이렇게 화음으로 저주의 노래를 막 퍼부었어. 그러니까 이제 고도 비만인 사람이 있어가지고 혈압이 200인데 이 양반 이제 그동안 다이어트 좀 열심히 해가지고 혈압이 180으로 떨어졌다고. 그래서 막 좋아하니까 담당 주치의가 야 정신 차리라고. 너 그러다가 오늘 당장 집에 가서 그 피자, 치킨, 족발, 보쌈, 아구찜, 이 야식 5종 세트 시켜 먹고 한숨 자고 일어나면은 바로 내일 아침에 혈압 200 도로 복귀한다고. 이렇게 막 겁을 주는 상황이죠. 거기다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물 마시려고 냉장고를 딱 열었더니 전에 중국집에서 시켜 먹고 남은 탕수육이랑 잡채밥이 또 눈앞에 보여. 이게 바로 이제 중국 리오프닝에 따라서 간밤에 유가가 추가 상승한 거 이거지 뭐예요. 그럼 미국 인플레이션은 다시 또 상승 압력을 받을 거 아니에요. 유가가 올라가니까. 하여튼 근데 분명한 거는 주치의가 설정한 이 고도비만 이 양반 혈압 목표치는 120이야. 지금 180으로 떨어졌다고 좋아하기에는 아직도 너무나 한참 남았다고요. 런하 반갑습니다. 오늘도 외국계 리포트 먼저 보겠는데 사실 요즘 들어서 우리 K 증시를 바라보는 외국인들의 눈빛이 상당히 뭔가 좀 촉촉해졌습니다. 뭔가 눈빛이 막 사랑스러워지고 약간 하트 눈이 막 되고 있어. 물론 3년 연속으로 한국 주식을 냅다 팔아대기만 했던 외국인 입장에서는 요 며칠 비중 좀 채워준다고 해서 뭐 완전히 돌아왔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죠.
어느 날 갑자기 날 버리고 떠났던 그 남친이든 여친이든 룸메이트가 하여튼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돌아왔다. 그것도 한 2년 만에 다시 돌아왔다? 그럼 이게 정말로 나를 보고 싶어서 다시 온 건지 아니면 지 남은 짐 챙기려고 온 건지 뭔지 이거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죠. 그럼에도 요즘 삼성전자에 대해서만큼은 외국인들이 정말 진지하게 우리 다시 만나보지 않을래? 전에는 네가 조금 불안해 보였는데 얼마 전에 네 인생 완전히 바닥쳤다고 들었어. 그래서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서 돌아왔다. 아니 이게 뭐 칭찬이야, 이거 뭐 뽑아먹겠다는 거야, 조롱이야 뭐야. 하여튼 근데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외국인들 삼성전자 평단이 그 50대 1로 액면 분할을 하기 전 가격으로 200만 원 초반대거든요. 아니 하여튼 아무리 높아도 250만 원 절대 안 넘어. 그럼 지금 주가 기준으로 5만 원 미치라는 건데 과연 지금 6만 원대 외국인들이 다시 삼성전자에 물 타면서 평단을 높이는 걸 각오하고도 계속 들어올 만큼 뭔가 확실한 삼성전자 메리트, 뭐 밸류에이션 매력이든 아니면 뭐 진짜로 반도체 사이클의 바닥을 쳤든 그런 확신이 있어야 이거 가능한 일이다 이거죠. 지난주 이번 주 정말 올해 들어서 외국계 증권사들이 야심차게 리포트를 쏟아내고 있는 분야가 또 이 반도체 사이클 관련해 가지고 오늘은 골드만삭스가 반도체 각 분야별 바닥 사이클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했는데 이 그림을 보니까 우리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에 가장 큰 시련을 줬던 메모리 반도체, 그중에서 D램하고 낸드의 경우는 진짜 올해 3월 이후부터 6월 지나면서 그러니까 2분기에서 3분기 초까지 바닥을 확실히 다진다고 지금 골드만삭스는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닥 탈출이 제일 늦은 거는 이제 중국 로컬 파운드리 업황이고요. 그러면서 골드만삭스의 올해 2023년 아시아테크 탑픽에 보면은 한국, 대만, 일본, 중국 기업들 통틀어서 23개가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 1, 2, 3위가 다 일본 기업이야. 1위가 타이어 유덴, 2위가 무라타 공업, 3위가 TDK. TDK요? 그 우리 중학교 때 더블데크로 음악 녹음해가지고 워크맨으로 막 그 듣고 다닐 때 그 공테이프 계에서 거의 루이스 비통급으로 인정받던 그 TDK요? 찾아보니까 맞습니다. 참 그때 솔직히 지금으로서는 죄송한 얘기지만 뭐 불법 복제니 이런 개념도 없을 텐데 제가 당시 좋아하던 J-팝 가수가 그 구았다 밴드였거든요. 그 Just a Man in Love, 오예 요거. 근데 이게 우리나라 그 이상은 누님이 사랑할 거야인가 뭔가 그걸로 이제 표절해가지고 난리 났었던 그 노래인데 하여튼 그거를 제가 공테이프에다 이제 복사하는데 당시 우리의 이제 선경, 지금의 SK죠. 거기서도 공테이프는 나왔었거든요. 근데 굳이 그 일본제 TDK에다가 복사를 떠야 된다고. 일본 음악은 국산 테이프에다 녹음하면은 뭐 음질이 떨어진다 아니면 뭐 복사가 안 되는 그런 같은 게 있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속아가지고 진짜 비싼 돈 주고 TDK 공테이프 사가지고 녹음했었는데 바로 그 TDK가 내가 중학교 때가 이제 80년대 후반이었으니까 그로부터 지금 정말 45년이 흐른 지금 2023년에 골드만삭스가 꼽은 아시아테크 탑픽 3위로 올라갔다고요. 아니 맨날 뭐 일본 망했다며. 언제 망하냐고. 하여튼 그 다음에 쭉 보면은 대만 반도체 제조사들 있고 다음 10위가 우리 한국의 삼성전자, 투자의견 당연히 매수에다가 목표가 72,000원, 그리고 11위가 SK하이닉스, 이 목표가 11만 5천 원으로 당당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13위에 대만 TSMC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ING 리서치에서는 한국 경제에 대한 올해 2023년 심층 전망 리포트를 냈는데 대한민국이 하반기부터 침체에서 호황기로 비로소 경기가 턴어라운드 한다고 기대를 하고 있고 이거랑 관련해서 이제 다른 외국계 금융사들은 국내 금융업종에 대해서 요즘 상당히 관심이 큰데요. 먼저 제 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시티그룹 리서치에서는 KB금융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기존 54,000원에서 이번에 72,000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투자 의견 매수. 그 다음 신한지주 역시 투자 의견 매수에다가 목표가를 기존 39,600원에서 오늘 48,000원으로 상향했습니다. 그 다음 하나금융지주도 목표가 역시 상향인데요. 기존 46,000원을 오늘 57,000원으로 거기다가 투자 의견도 역시 매수. 그리고 여기 골드만삭스도 다시 가세해가지고 4대 금융그룹 전부 매수 의견 이건 똑같고 목표가는 KB금융을 기존 7만원에서 73,000원으로 올렸고 하나금융지주는 기존 59,000원을 이번에 65,000원으로 상향. 그 다음 우리금융지주 목표가 2만원하고 투자 의견 매수 요거는 기존대로 유지고 반면에 신한지주는 투자 의견은 매수지만 목표가를 기존 52,000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했습니다. 다음 기업은행 투자 의견은 중립이고 목표가는 13,500원에서 13,600원으로 옛다 하고 100원 더 올려줬네요.
그 다음 DGB 금융지주는 기존 9,000원에서 9,200원으로 상향했고 투자 의견은 중립을 유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BNK 금융지주는 목표가 7,000원에 매도 의견 후려쳤습니다. 다음 CLSA 크레딧 리오네 증권에서는 KB금융 투자 의견 아웃퍼폼에다 목표가 63,000원을 이번에 52,000원으로 내렸어요. 그 다음에 기업은행은 목표가 10,000원에서 9,000원으로 역시 하향하고 투자 의견은 언더퍼폼 비중 축소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 모간 스탠리.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퀀트 분석으로 올해 2023년 탑스코어 받은 아시아 종목들 리스트를 소개했는데 여기서 한국 기업이 포스코, 기아, 하나금융지주, 삼성전기. 요즘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전기도 외국계에서 콜이 많이 나오네요. 자, 그리고 올해 우리 경제 그야말로 상저하고 예상하는 외국계 하우스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모간 스탠리도 여기 동참을 해가지고 K금융주들 7개 중에서 오버웨이트 3개, 중립 3개, 그리고 언더웨이트 1개 이렇게 나눴는데 먼저 오버웨이트는 KB금융 목표가는 66,000원, 신한지주 목표가 48,000원, 그 다음 하나금융지주 목표가 56,000원. 여기까지가 오버웨이시고 그리고 중립은 BNK 7,300원, DGB 8,100원, 카카오뱅크 2만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역시 기업은행에 대해서는 언더웨이트에다가 목표가 9,000원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K바이오에 대한 외국계 의견도 또 보겠는데 K바이오는 진짜 저도 좀 자신이 없어요. 이건 진짜 뭐 경기 민감주도 아니고 뭐라 그래야 돼 유동성 민감주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시중에 돈 넘칠 때 그냥 여기도 몰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이제 K바이오에게 3상이란 없다고 2상이면 그냥 다 돈 빼야 되고 나머지 그냥 그 전까지는 다 유동성 빨로 그냥 R&D에다가 퍼붓다가 결국 성과 없이 그냥 뭐 죽는 경우가 많다고 막 이런 그 혹평도 있는데 하여튼 오늘 모간 스탠리가 셀트리온에 대해서 목표가 15만 원에 투자 의견 언더웨이트. 아니 지금 현재 주가가 16만 5천 원인데 목표가 15만 원에다가 비중 축소면은 없는 사람은 공매도라도 치라는 얘기야. 이게 또 공매도 지령이에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투자 의견 언더웨이트에 목표가 4만 9천 원으로 또 후려쳤고 반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16만 원 목표가에다가 투자 의견은 오버웨이트. 그리고 HK이노엔 역시 투자 의견 오버웨이트에 목표가 5만 8천 원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애증의 종목이자 그 대형 채널에서 그 2021년 증시 최고점 그때 이 회사 주가 170만 원에서도 계속 팔지 말고 무조건 모아가라고 가스라이팅을 오지게 했던 바로 그 종목 LG 생활건강. 여기에 대해서 CT그룹은 기존 목표가 54만 원을 접고 이번에 75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진짜 이제 바닥을 쳤다는 소린가? 대신에 투자 의견은 중립을 유지. 다음 이제 이것도 그 대형 채널 장학생 출신 종목인데 LG 이노텍에 대해서 CLSA는 목표가 기존 30만 원을 이번에 28만 5천 원으로 후려치고 투자 의견은 언더퍼폼으로.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 딱 눌러주시면 아직 나오지 않은 내일 뉴스를 제가 매일 저녁 우리 구독자님들의 안방으로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상위 1% 정보 취급자들은 절대 장중에 실시간 뉴스나 종목 뉴스 속보 따위에 도파민을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흥분하면 지는 거라는 말도 있잖아요. 매일 아침 9시부터 열리는 그 금융시장이라는 전쟁터에서 그놈의 마바라들이 던져주는 그런 패급 정보들만 가지고 그걸 무기로 해서 상위 1%랑 싸운다는 거는 진짜 새총 하나 들고 람보 형님하고 싸워서 이기겠다는 거랑 똑같아. 람보 형님 그 M60을 무슨 마당 쓰는 빗자루 한 손으로 들고 다니듯이 그렇게 다루는 형님인데. 자, 내일은 1월 11일 마침 한 주에 딱 중간 수요일 되겠습니다. 사실 뭐 화요일 밤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연설 잘 넘기고 나서도 이번 주 목요일은 미국 12월 CPI 나오고 그럼 이거 가지고 또 이제 2주 뒤에 있을 FMC에서 연준 금리 인상이 0.2%다. 아니다. 안심할 수 없다. 0.5%도 대비해야 된다. 뭐 월가가 또 한바탕 시끄러울 텐데 그 바로 다음날 금요일에 또 우리 한국은행 금통위가 열립니다. 일단 이번에는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과 보폭을 맞춰가지고 우리도 0.25% 금리 인상을 계획하고 있고 근데 진짜 작년에 생각해 보면은 뭐 레고랜드발 채권시장 리스크에다가 뭐 환율이 연말에 뭐 1,800원 갈 수 있다. 그러면 또 외환 부족 사태 나와가지고 제2의 IMF 온다. 뭐 이런 재앙적인 그런 시나리오가 막 판치고 있을 때 딱 그 당시에 이창용 하는 총재가 기자회견 자청해가지고 야 오히려 지금부터 환율 하락 걱정해야 될 때라고. 이 분위기 타가지고 잘못 그 환차익 노리고 해외 투자 자금 들어가려는 사람들 그러다가 또 고점에 니네 물린다. 조심하라고 진짜 정문 일침을 놨잖아요.
그리고 자꾸 뭐 IMF의 경고 뭐 이딴 소리 언론에서 들먹이면서 공포 분위기 조성하는데, 내가 IMF에서 왔다고. 내가 그 IMF 경제 전망 담당하던 수석 이코노미스트 출신이라고. 이렇게 또 일가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게 다 맞아 떨어졌어. 그래서 이번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호야말로 그 배, 정말 다른 건 몰라도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만큼은 돋보인다는 평가가 국내외적으로 지배적이니까요. 우리도 믿고 가야죠. 우리 한국 사람이 한국은행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 내일 정부에서 범부처 수출 역량 결집하여 수출 총력 지원, 요 발표가 내일 있을 예정인데, 수출 지원 이거는 가장 큰 수혜주가 저는 2차 전지 소재주들 이쪽이라고 봐요. 그러나 2차 전지도 이제 너무 많이 올라왔습니다. 항상 고점에 들어가면 무조건 죽는 겁니다. 이거를 삼성전자로 치면 이제 그 2년 전 거의 9만 원 돌파했던 그 정도 현재 레벨이라고요. 다음 내일 산업부에서는 철강산업 탄소규제 국내 대응 작업반 출범식을 개최합니다. 요거 뉴스플로우에 타기 딱 좋은 그런 주제인데요. 참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철강을 제조하는데 어떻게 탄소가 안 나와? 어떻게 탄소 중립 상태로 철강을 어떻게 생산하냐고. 무슨 짬뽕 만드는데 고춧가루 넣지 말라고 하든가, 아니면 뭐 중국집에서 튀김 요리 만드는데 기름을 쓰지 말라고 하든가. 근데 그러고 보니까 짬뽕은 백짬뽕이 있네. 그리고 튀김도 에어프라이어가 있네. 또 그러고 보니까. 하여튼 뭐 사실 뭐 이런 굴족 산업에다가 연기를 안 나게 하라는 이런 막대 먹은 요구는 좀 까놓고 말해서 돈으로 때려박는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 이거 지원이 없이는 당장 글로벌 스탠다드를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지원 좀 바랍니다. 다음 내일 정부에서 중견기업 성장 촉진 전략 발표가 있는데, 이번 주는 우리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가지고 이게 상승률 1위 계속 달리고 있죠. 월요일 내일 뉴스 미리 보기에서 중기부가 중소기업의 스마트 제조 혁신 1,400억 원 지원한다고, 이거에 이어서 또 내일은 중견기업 성장 촉진 전략을 정부에서 공개한다는데, 이거는 이제 금융 지원 쪽으로, 그럼 결국 창투사, 캐피탈, 무슨 인베스트 이런 업종이 수혜죠. 다음 내일 해외 일정은 미국과 일본이 2+2 외교 국방 장관 회담을 개최하는데, 또 이거랑 같은 날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현재 우방국 순방 다니고 있는 와중에서 어제 이탈리아에 이어가지고 내일은 영국을 방문한대요. 사실 일본하고 영국은 뭐 둘 다 섬나라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때 그 땅 따먹기로 잘 나갔던 그런 애들이라는 점에서 공통점도 좀 많고, 근데 이 둘이서 이제 합심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힘의 논리로 일어서야 된다, 이런 군사적 대동단결을 또 할 수도 있죠. 만약에 그러면 또 다른 유럽 국가들은 가만히 있겠냐고. 요즘 왜 이렇게 일본이 이 국방 무력 관련해가지고 많이 잡아돌리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뭐 북한하고 중국하고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냐고. 당장 오늘 대만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은 어제 중국이 군함 4척하고 군용기 57대를 동원해가지고 대만 해역 주변에서 군사 훈련을 벌였대요. 그리고 이 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28대의 군용기가 대만 해협 넘어 들어오거나 방공 식별구역 침범했었다고 하네요. 하여튼 이런 행보가 우리 뭐 방산 주요 수출국들의 어떤 방위비 지출을 자극한다는 점은 일단 인정하고, 그래서 오늘 뭐 어제 급등 피로감 때문에 대부분의 업종들이 매물 소화하면서 쉬는 가운데서도 방산주들은 그래도 또 힘을 내잖아요. 뭐 우리 입장에선 진짜 여러모로 좀 든든한 게 사실이죠. 다음 내일 증시 일정은 이양창 산업부 장관이 기업 방문 행사가 잡혀 있는데, 그게 바로 코스피 상장사 MC넥스입니다. 다음 카카오 게임즈에서 신작 MMORPG 게임인 아키에이지 워 사전 예약을 실시한다고. 하여간 저 같은 게임 문외한들은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어. MMORPG인지 뭐 그냥 MMO 할 뿐이고.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